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에서 지금 보조지표는 다 지우고 그냥 이제 봉 차트로만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는 좀 하방이 확실해진 것 같기 때문에 좀 오늘은 차트 먼저 좀 설명드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려고 오늘은 이렇게 조금 다 보조지표를 좀 지워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단 먼저 장기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장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로그로 봐야 사실 더 정확하긴 한데 이건 산술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 끝이 났고, 이제 닷컴 버블이 A파, 그다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B파, 금융 하락이 C파 해서 이제 ABC 조정이 끝나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5파까지 쳐서 큰 한 사이클 파동은 끝이 났다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큰 A, A, B, C로 큰 B, 지금이 이제 C로 내려갈 파동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B가 이제 거의 그냥 제 생각엔 거의 100% 확실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갔던 거는 A는 이제 이게 1, 2, 3, 4, 5로 큰 1이 됐고요. A, B, C로 2파, 그 다음 여기가 보시면은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A, B, C로 B파, 4파죠. 4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5파 해서 큰 A가 5파로 구성이 되는 A파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로 A파, 그 다음에 A, B, C로 B파, 그 다음에 1, 2, 3, 4, 5로 C파가 돼서 큰 B가 딱 잘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큰 C가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이제 또 채널링으로도 봐도 명확해지는 게, 이제 내려갔던 거는 보시면은 여기 하단 추세선을 그으면은 여기를 이제 돌파가 되면서 상승이구나 라는 걸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하단과 하단을 결국 C의 고점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딱 닿였다가 내려가는 부분이 딱 보이죠? 보시면은 요 두 분 겹치는데 거의 큰 오차는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닿고 내려가는 이 시점이 이제 하방을 나타내는 시점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 B, C 해서 채널링으로도 잘 잡혔다. 결국 지금은 이제 C의 파동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분봉으로 봐도 보시면은 지금 분봉은 사실 지금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워낙 짧은 파동이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는 1, 2, 3, 그 다음에 4, 5로 내려갔던 파동이 한 아주 작은 1이 되고, 이게 아마 이제 A, B, C가 여기서 끝이 났을지 아니면 이게 A, B, C로 갈지인데, 좀 다른 나라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게 조정이 끝이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한 번 더 가는 게 이상할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가든 여기서 쭉 빠지든 어찌됐던 간에 지금 C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적 분석 요쪽부터 좀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증시 움직인 거 살펴보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 오늘 개인이 한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관 65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2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이제 개인은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294억 정도 매수, 개인이 1500억대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 쪽 요거는 이제 S&P랑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는 좀 투기적 순 포지션이 살짝 전주 대비 살짝 늘어났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롱 포지션이 조금 꽤나 많이 늘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누적 수급 보시면은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일단 개인 수급은 계속 8.5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물도 다 매도 포지션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부터는 외국인이 한 10조 정도 매수 중이지만 일단 최근엔 계속 감소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개인이 조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계속 매도 중이고요. 긴 시결로 봤을 때도 일단 뭐 개인이 뭐 매수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수급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보여지고요. 뭐 신용장고는 조금 살짝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신용장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살펴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장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이 뭐 매우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시총 대비해서 여기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전주 대비해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다르진 않고요. 살짝 감소한 거 20조 1000억 정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이제 LD계가 패드 모델 보면은 높을수록 고평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 코스피 보여지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로 고평가다. 코스피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을 보더라도 뭐 고평가 영역인 거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도 뭐 둘 다 고평가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패드 모델로 보면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번 보여드리지만 특히나 이 트레일링 퍼보다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 뭐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다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실질금리 보면은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시에는 계속해서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제 계속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가격은 뭐 여전히 좀 고평가인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실질 전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코어도 마찬가지고 뭐 여전히 과거 양적 완화 하기 전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고평가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지긴 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평가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뭐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은 뭐 그 정도로 심하진 않다라는 게 물가를 감안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PIR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높은 수치 나타내고 있고요. 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국내 쪽도 PIR 보시면은 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뭐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 사실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지표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쪽도 얘기를 드렸었고, 뭐 그냥 매크로 보고 뭐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 한 592억 달러 정도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었고요. TGA도 한 22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재정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RRP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제 158달러 정도, 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뭐 결론적으로 일단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67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지준이 좀 떨어지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 다시 지준이 결국은 늘긴 할 텐데요. 이제 QT가 되면서 지준이 주는 거는 증시에는 결국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증가율이 조금 증가되는 모습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금 증가율도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쪽은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매크로 관련돼서는 뭐 매번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은 특별하게 뭐 사실 설명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뭐 GDP 대비해서 뭐 사실 통화량 대비해서 이 윌시 5천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좀 고평가인 거 보면 보실 수 있고요. 증시 같은 경우에 좀 긴 시계로 이건 봐도 지금 뭐 상당히 고평가인 영역이다라는 거는 뭐 딱 명확해 보입니다. GDP 대비해서 윌시 5천 봐도 뭐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뭐 지금 상당히 낮은 상태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RB 빼기 이제 EFFR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플러스 구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은행 쪽 자금은 뭐 많은 상황이어서 뭐 사실 QT는 더 해야 된다라고 뭐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뭐 약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20%가 적정한데 지금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이 지준 같은 경우에도 RRP가 여기까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게 통화량 대비해서가 지금 증시가 통화량 대비 금리가 사실 낮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5.5인 건 맞는데 조정 기준금리로 보면은 매번 말씀드리자면 2.4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3% 괴리가 나죠. 이 통화량이 그만큼 지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통화량이 결국 감소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때까지가 이제 고통의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때가 이제 좀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M2고 요게 이제 미국 GDP고 보시면은 이 회색깔이 이제 미국 M2를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결국 뭐 높을수록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는 거겠죠. 이때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비율이 높아졌던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내려왔던 거는 당연히 이 명목 GDP가 원래는 요 트렌드를 따라서 쭉 갔었는데 이때는 요런 트렌드로 쭉 갔었는데 결국 추세선이 좀 올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GDP도 결국 명목이다 보니까요. 이 명목 GDP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약간 내려간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죠. 이런 과거들에 비하면 지금 통화량은 GDP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은 감소가 돼야 된다. 이게 뭐 어느 수준까지 감소가 되는 거는 뭐 딱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준까지는 감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적어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뭐 사실 중국 쪽으로는 물가가 또 쉽게 잡히지도 않을 거고요.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나머지는 뭐 그냥 사실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뭐 이 부채 구조나 뭐 아니면 뭐 수요와 공급이나 뭐 이런 건 매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뭐 OECD 같은 경우 데이터만 봐도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여전히 갭 차이가 크다. 미국을 봐도 여전히 갭 차이가 크다.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생산은 조금 늘지만 아직까지 소매 판매가 여기도 국내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유럽 쪽도 아직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냥 기술적 분석 데이터들 그냥 보면은 뭐 국고 3년, 10년, 미국채 10년은 아직까지는 일단 뭐 롱 포지션에서 일하기보다 금리가 좀 상방 압력이 아직은 조금 더 있다. 추세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달러도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고 이제 금이랑 WTI는 조금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 삼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하방 포지션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달러원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전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쳤을 때가 결국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좀 반등을 지금 보였다가 근데 뭐 결국 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세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가 바닥이구나 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여기도 이렇게 땡땡 바닥이구나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곧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여기도 이제 딱 바닥입니다 하고 또 반등을 하고 여기도 바닥입니다 하고 반등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보면은 뭐 나스닥과 S&P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숏 추세가 맞고요. 일봉상 뭐 주봉이나 뭐 좀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도 아직까지는 일봉은 여전히 숏 추세고요. 장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롱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120 현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 실제로 바닥 사이클을 나타냈고요. 여기도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슬슬 다시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선물로 봐도 여기서 바닥입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입니다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바닥입니다. 다시 숏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시 숏 꺾으세요죠. 꺾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슬슬 숏을 해라고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여기서 이제 숏 청산하세요. 숏 청산하세요. 이제 롱 하세요. 인 거죠. 이 추세는. 그랬다가 뭐 지금 좀 약간 중립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 뭐 곧 다시 좀 내릴 분위기라고 보여지고요. 뭐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20분봉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딱 여기가 바닥입니다. 시그널 나타냈었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나타냈었고, 지금 이제 슬슬 벌어지면서 다시 좀 빠질 추세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슬슬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완전 다시 숏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여기가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했지만 슬슬 또 다시 숏을 해야 될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여기 코스닥 150도 그렇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기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S&P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까지가 5파고점 치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A, B, C로 A, 그 다음에 여기가 B, 큰 B, 그 다음에 1, 2, 3, 4, 5로 C여서 A, B, C가 큰 B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 이제 1, 2, 3, 4, 5 정도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미국보다 살짝 빠르죠. 그래서 이게 여기 한번 여기는 5를 치고 나서 느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한 파동이 안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한번 쿵 내려갔다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뭐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 한 파동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도지도 그렇고 결국 기준선 방향도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고점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3일 뒤에 고점이 내려가다 보니까 기준선 방향 내려가는 3일 안에 하락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그냥 이제 크게 다른 파동이 아니고 여기가 고점 쳤던 거는 뭐 똑같아 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우도 그냥 기술적 요 하락만큼 좀 되돌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른 파동 모양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일단 걸려 있어서 뭐 슬슬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를 봐도 이게 이렇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그냥 이게 조정이 지금 끝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3이 되고 4, 5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A, B, C로 뭐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또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 일단 기준선 여기 돌파하냐 마냐 구름대랑. 근데 뭐 어차피 여기가 고점인 거는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 싶고요. 유로도 똑같이 그냥 1, 2, 3, 4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1이랑 4가 좀 겹치긴 하는데 사실 1이랑 4는 생각보다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냥 그런 케이스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1, 2, 3에 1, 3에 2, 3에 3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겹쳤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게 절대 법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겹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럴 케이스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요 내린 거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인지세 낮추고 해가지고 뭐 오르긴 했는데 뭐 결국 비구이 위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이게 그냥 펀더멘털적인 안 좋은 이슈지. 이게 뭐 그냥 뭐 인지세 내리고 뭐 주가 부양책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상이
입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겉에 그냥 후시딘 바른다고 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하회하면서 좀 볼린저도 그렇고 약간 좀 하방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기준선 위니까 아직은 사실 뭐 상방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선 전환선 역전돼서 기준선을 넘어가냐 마냐 일 것 같은데 뭐 좀 차트가 좀 꺾여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일단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좀 고점을 치고 좀 솔직히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미국채도 똑같이 여기 볼린저 고점 치고 조금 빠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 종목은 뭐 특별하게 지금 뭐 메리트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설명은 다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못하고 있는 게 요 두 파일이 워낙 용량이 커가지고 제가 다른 개별적인 파일을 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관계상도 있고 그냥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아까 그냥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락이다 라고 보여지고 좀 꽤나 기나긴 하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로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무섭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매우 좀 무섭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잠시만요. 다 끄고 한번 보죠. 잠시만요. 다 끈 차트로 보면은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이게 보면은 여기까지 그냥 1이라고 보고 이게 2라고 보고 이게 1, 2, 3, 4, 5라고 보고 그럼 이제 이게 큰 3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4로 보고 이게 1, 2, 3, 4, 5로 해서 4라고 보고 여기까지를 또 3이라 보고 이게 A, B, C로 4라고 보고 아까 이건 이제 1, 2, 3, 4, 5인 거죠. 4파가 요거라고 보고 여기서부터를 똑같이 아까처럼 1, 2, 3, 4, 5로 보면 이게 큰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표시를 제가 여기 동그라미로 할게요. 3, 4 여기가 큰 5가 되는 거죠. 그럼 1, 2, 3, 4 큰 5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죠? 큰 ABC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큰 A 안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게 정말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뭐 좀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가능성이 0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0은 아니냐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이만큼을 되돌릴 것인가 지금 아니면 이만큼 전체를 되돌릴 것인가 거의 100년치를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한 14년치를 되돌릴 것인가 인데 솔직히 말해서 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짜리 사이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여기도 보시면 이게 1, 2, 3, 4, 5 이 파동이잖아요. 이 약간 벌어지는 이 파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 2, 3, 4, 5 이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도 나타나고 이게 여기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A, B, C긴 하지만 다 요 약간 이 도형 모양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네요. 제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나 지금 그런 건데 이게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물리학 용어로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패턴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4파 안에서 4파. 그럼 이게 지금 한 파동일 수 있겠다. 결국 부모랑 자식이랑 닮는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기 유사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럼 이게 큰 ABC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어찌 됐던 간에 일단 여기 하락은 A, B, C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 B, C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여기만 떼어서 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00년짜리라고 하면 이게 1, 2, 3, 4, 5에서 큰 A, B, C가 되는 거고 이제 작은 파동이라고 치면은 이제 작은 파동이라고 치면은 이게 이미 큰 A, B, C만 지금
지금 여기가 끝났고 여기가 남았다는 거고요. 작은 파동이라고 치면 이게 거의 뭐 2009년부터 2022년이죠. 거기까지라고 치면 이제 여기 완료, 여기도 완료, 이제 C만 남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100년짜리면은 이 안에서 아마도 1, 2, 3, 4, 5 중에 요 1하고 2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3이겠죠? 그 다음에 4겠죠? 그 다음에 5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왜냐면 A, B, C나 1, 2, 3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이 A, B, C가 끝난 다음에 여기 반등 파동 모양이 1, 2, 3, 4, 5면은 상승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요 기간만 조정인 거고, 이게 반등 파동이 A, B, C면은 욕인 거예요. 100년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반등할 때 사실 모양을 봐야 되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100년짜리든 뭐 13년짜리든 똑같이 이제 일단 5파로 내려가긴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파동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